아버님이 진짜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결혼 후 며느리 수진이가 제게 한 말입니다. 2살 때 아버지를 잃고 자란 수진이를 저는 친딸처럼 아꼈죠. 그런데 결혼식 날 신부 어머니로 들어온 사돈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35년 전 집안의 극렬한 반대로 생이별한 첫사랑 윤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돈인 척 인사를 나눴지만 떨리는 손과 흔들리는 눈빛을 숨길 수 없었죠. 그 후 수진이가 가져온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보고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느리 몰래 채취한 머리카락, 일주일을 기다린 유전자 검사 결과. 제가 두려워했던 그 일이 정말 현실이 되는 건 아닐까요? 35년간 묻어둔 비밀이 우리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는 이 순간.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강준호입니다. 올해 60살,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올해 은퇴했죠. 오늘은 아들 민수의 결혼식 날입니다. 상견례 때 급성 맹장염으로 입원해서 사돈을 못 만났었죠. 오늘 처음으로 사돈을 뵙게 됩니다. 결혼식장 신부 대기실로 아내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옆에 단정한 차림의 여자분이 일어나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윤정. 35년 전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생이별했던 첫사랑이 바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흰머리가 되었지만 그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윤정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저를 알아본 겁니다. 순간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았죠. 다리가 풀려 쓰러질 뻔했지만 아내와 아들이 옆에 있었기에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돈처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어머니입니다. 네. 신랑 아버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죠? 아내도 밝게 인사하며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죠. 첫사랑과 아내가 사돈으로 만나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가 없어서 제가 버진로드를 에스코트했죠. 윤정의 딸과 팔짱을 끼고 걷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5년 전 윤정과 꿈꿨던 미래를 떠올렸죠. 하객석을 둘러봤지만 윤정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의 눈빛은 계속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상황. 축하 건배사를 할 차례가 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신부 수진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밝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건배사를 하는 내내 윤정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떨렸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당신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땀을 흘려? 건배사가 끝나고 자리에 앉자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수건을 건네주는 아내를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긴장돼서. 거짓말이었습니다. 35년 전 그 시절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그랬던 겁니다. 피로연 내내 윤정과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피하기 바빴죠. 하지만 계속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최대한 멀리 떨어져 섰고요.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려고요. 그때 윤정이 지나갔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35년 전에도 맡았던 그 향기.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돈어른 참 우아하시더라. 혼자 딸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겠어.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이런 비밀을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죠. 35년간 함께한 아내 앞에서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니. 윤정도 지금쯤 잠 못 들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사돈으로.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내 미숙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돈어른 혼자 명절 보내시면 너무 쓸쓸하시겠다. 수진이한테 엄마 모시고 오라고 할까?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반대할 이유를 댈 수 없었죠. 며느리 수진이는 어머니가 극구 거절한다며 난감해했습니다. 윤정이 왜 거절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죠. 저를 마주하기 싫은 겁니다. 사돈어른 혼자 명절 보내시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꼭 오세요. 아내가 직접 윤정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 권했습니다. 결국 윤정은 어쩔 수 없이 시댁 방문을 승낙했다고 하네요. 추석 당일 아침 윤정이 도착했습니다. 2달 만의 재회였죠.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이 좀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결혼식 이후로 제대로 잠을 못 잤으니까요. 부엌에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옆에서 어머니 윤정이 도와주고 있었죠. 저와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계속 부엌이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올리고 우리는 한식탁에 앉게 되었죠. 윤정과 저는 대각선으로 앉았지만 시선이 마주칠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진이가 전 부치는 솜씨가 어머님 닮았네요. 어색함을 깨려고 말을 건넸지만 더 어색해졌습니다. 못하는 걸 닮았나 봐요. 윤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어른은 혼자 사시니 명절이 외로우시겠어요.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수진 아빠가 일찍 가셔서. 윤정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이야기. 저는 그게 누군지 궁금했지만 물을 수 없었죠. 오후 내내 저는 며느리 수진이를 유독 살뜰히 챙겼습니다. 첫사랑의 딸이라는 사실 때문인지 윤정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수진아, 힘들면 좀 쉬어. 내가 도울게.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윤정의 표정이 복잡했죠. 감사한 마음과 씁쓸함이 동시에 느껴졌을 겁니다. 저녁이 되어 윤정이 일어났습니다. 가야 한다고 했죠. 아내가 만류했지만 윤정은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겠다고 나섰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3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윤정과 정말 뜨겁게 사랑했었죠. 대학 캠퍼스를 손잡고 걷던 날들, 도서관에서 몰래 나눈 키스, 졸업 후 결혼을 약속했던 그 순간들. 하지만 양가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과 절망 속에서 저는 집안이 정해준 여자와 바로 결혼했습니다. 그게 미숙이었죠. 그리고 아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문득 계산을 해봤습니다. 수진이의 나이를 따져보니 윤정도 저와 헤어진 직후 바로 결혼해서 수진이를 낳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가 동갑인 이유가 설명되더군요. 우리 둘 다 서로를 잊기 위해 급하게 다른 사람과 결혼했던 걸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봤죠. 35년을 함께한 아내. 이 비밀이 탄로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추석 이후로 저는 며느리 수진이를 더욱 각별하게 대했습니다. 첫사랑의 딸이라는 사실 때문인지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에 대한 연민 때문인지 자꾸만 챙기게 되더군요. 주말마다 민수와 수진이가 집에 올 때면 저는 수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준비했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용돈도 몰래 쥐어주곤 했죠. 친딸처럼 챙기는 시아버지의 따뜻함에 수진이도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수진이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 아버님이 진짜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따뜻한 아버지를 둔 민수 오빠가 부러워요.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수진이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윤정을 떠올렸습니다.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진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결혼식 때부터 궁금했던 것이었죠. 제가 2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기억은 없어요. 엄마가 가끔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대요. 수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더욱 애틋하게 바라봤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수진이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윤정에게 못다 한 사랑을 수진이를 통해 대신 전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도 저는 수진이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병원 갈 일이 있으면 제가 데려다 주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들어주고 조언해 주었죠. 수진이도 친정엄마보다 저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수진이가 작은 봉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엄마가 이사 준비하면서 정리하다가 나온 거래요. 아버지 사진이에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낡은 봉투에서 사진 3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 동창 김석진이었습니다. 석진이가 수진이의 아버지라니. 윤정이 석진이와 결혼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일찍 죽었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석진이는 대학 시절 저와 가장 친한 친구였죠. 제가 윤정과 사귀는 것도 알고 있었고 헤어질 때도 옆에서 위로해준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석진이가 윤정과 결혼했다니. 이분이 수진이 아버지구나.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하세요. 비록 제가 어려서 기억은 없지만 수진이가 나머지 2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석진이의 대학 때 사진, 또 하나는 어딘가에서 찍은 개인 사진이었죠. 단 3장뿐이었습니다. 착잡한 마음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랑 아버지랑 함께 찍은 사진은 없니? 그게 이상해요. 아버님, 아빠랑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어요. 그냥 아빠 혼자 찍은 사진 몇 장뿐. 수진이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2살까지 함께 살았다면 아기 사진이라도 있어야 정상인데 정말 한 장도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사진기가 없어서 못 찍었다고 했대요. 결혼 전 수진이를 가지면서 결혼식도 못 했다고 했다네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오래된 대학 앨범을 꺼냈습니다. 석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죠. 밝게 웃고 있는 석진이의 모습. 그 녀석이 정말 죽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석진이가 윤정과 결혼했다고?
그리고 일찍 죽었다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윤정과 헤어진 후 석진이가 위로해주다가 사랑에 빠진 걸까요? 그것도 나름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윤정이와 헤어지고 자퇴하는 바람에 대학 동기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석진이 소식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죠. 그저 수진이가 들려준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석진아, 내가 그렇게 일찍 갔구나. 친구를 잃은 슬픔과 첫사랑을 빼앗긴 아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죠. 석진이도 없고 윤정은 사돈이 되었고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죠.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하자. 저와 수진이의 대화 이후 수진이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아버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여준 관심과 따뜻함이 오히려 아버지의 부재를 더 크게 느끼게 했던 모양이죠. 주말 오후 수진은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윤정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수진이 들어오자 반갑게 맞이했지만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나 아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으며 딸을 바라봤죠.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수지는 엄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랑 이야기하다가 문득 궁금해졌어. 생각해보니 나 아빠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더라고.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표정이 사라지고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곧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엄마가 이야기해 준 것 말고는 별로 없지. 수지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5살의 성인이 된 지금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죠.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예감이 들어받았죠. 윤정이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수진이한테 더 이상 아버지 얘기 묻지 마세요. 그 애한테는 아픈 기억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원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경고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35년 전 헤어지던 날의 윤정 목소리가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저 수진이가 안쓰러워서 제발 그만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윤정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저는 35년 전 그때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윤정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재에 앉아 있어도, 텃밭에 나가도,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윤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왜 그렇게 다급했을까요? 단순히 죽은 남편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35년 전 윤정과 함께 보던 그 달. 우리는 같은 달을 보면서 서로를 생각하자고 약속했었죠. 지금 윤정도 이 달을 보고 있을까요? 새벽녘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이런 비밀을 품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윤정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석진이는 정말 수진이의 아버지일까요? 왜 사진이 한 장도 없을까요? 윤정은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숨기려는 걸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저는 그 의문의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이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수진이를 통해 들었습니다. 수진이 시집 가고 혼자 사는데 큰 집이 필요 없다는 이유였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윤정이 추억을 정리하려는 것 같아서요. 토요일 아침 수진이가 친정이사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수진이 혼자 갔죠. 윤정의 집 안방. 수진은 어머니와 함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필요한 것과 버릴 것을 분류했죠. 안방 구석에 있던 낡은 상자를 열었을 때 수진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인상적이었죠. 수진은 그 사진을 들어 어머니에게 보였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윤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애써 무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진을 받아들며 잠시 바라보더니 서랍 속으로 다시 넣었죠. 아, 대학 때 친구야. 그냥 추억이라 버리지 못했네. 수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추억이려니 했죠. 하지만 그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묘하게 눈에 익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 집에서 수진이가 민수의 어릴 적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가족 사진을 정리하려고 꺼낸 거였죠. 거실 바닥에 앉아 한 장 한 장 넘기던 수진이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제 대학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던 시절, 캠퍼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수진은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집에서 본 그 사진과 같은 인물이었던 겁니다. 수진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찍어뒀던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이었죠.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엄마의 상자 속에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녁, 수진은 다시 친정을 찾았습니다. 윤정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수진이 들어오자 반갑게 맞았지만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시아버지랑 아는 사이야? 그런데 왜 가족들 앞에서 모른 척했어? 수진이 휴대폰을 들이대며 따져 물었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어. 서로 불편해서 그냥 모른 척한 거야. 하지만 수진은 그 설명에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랑 내가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어? 아빠 쪽 친척들은 왜 아무도 연락이 안 돼? 도대체 뭘 숨기는 거야? 윤정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고 앉았죠. 한참을 침묵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으면 그때 다 이야기해 줄게. 그때는 너도 이해할 거야. 수진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더 이상 다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구심은 더욱 커졌죠. 시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수진이가 집에 돌아와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재문을 두드리더니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제 앞에 앉은 수진이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엄마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결혼식 때 모른 척 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수진이의 진지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죠. 결국 일부분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대학 때 친구였어. 하지만 졸업하면서 사이가 틀어졌지. 오래된 일이라 서로 불편했을 뿐이야. 제 대답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수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대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알아챘을까? 윤정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을까? 35년 동안 묻어둔 비밀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월의 마지막 토요일, 저는 회사 후배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내는 감기로 못 가고 저 혼자 갔죠. 호텔 결혼식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회사 사람들이었죠. 피로 현장에서 회사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죠. 돌아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김석진이었습니다. 죽었다던 김석진이 제 앞에 멀쩡히 서 있었던 겁니다. 배가 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지긴 했지만 분명 석진이가 맞았습니다. 저는 경악을 감추지 못했죠. 석진아, 내가 살아있었어? 죽었다는 얘기를. 석진이가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웃었죠. 무슨 소리야? 나 멀쩡히 살아있잖아. 준호야, 너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가 분명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석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아버지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석진이와 함께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35년 만에 재회였죠?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석진이는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잠시 귀국한 거라고요. 대화를 나누다가 석진이가 갑작스럽게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준호야, 너 윤정이랑 헤어진 후에 어떻게 됐어? 그때 정말 안타까웠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진이가 계속 말을 이었죠. 그때 내가 윤정이랑 헤어지고 바로 결혼해서 군대 갔을 때 윤정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있었어. 혹시 내 아이 아니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정이가 우리가 헤어진 직후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럼 수진이가 혹시 제 딸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석진이는 제 표정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을 했죠. 나도 그때 윤정이 좋아했거든. 내가 헤어진 후에 위로해주려고 몇 번 만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누군가와 결혼했다는 소문만 들었지.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호텔을 나와 차에 타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했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죠. 왜 석진이를 수진 아버지라고 거짓말했어? 우리가 헤어진 직후에 낳은 아이가 수진이 맞아? 전화 너머로 윤정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당신 아이는 아니에요. 윤정의 대답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직후에 낳은 아이인데 제 아이가 아니라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무슨... 분명히 우리가 헤어진 직후에 낳은 아이라면서 내 아이가 아니라니. 윤정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없이 전화가 끊겼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딸이 맞습니다. 윤정이 무언가 이유로 숨기려는 거예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5년 전 우리는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까지도 서로가 전부였죠. 그런데 헤어진 직후 태어난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 윤정은 부인하는 걸까요? 이미 지나간 세월인데 이제 와서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혹시 민수와 수진이의 결혼이 깨질까봐? 아니면 35년간 혼자 키운 원망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민수와 수진이는 차마 그 생각을 끝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다음 날 수진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끔찍한 죄책감을 느끼며 그 일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벗어놓은 외투에서 소파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몰래 채취했죠.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병원에 익명으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온다는 말에 숨이 막혔죠. 그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민수가 절규하고 수진이가 울부짖고 아내가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때론 윤정이 나타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라고 반복했죠. 낮이라고 나을 게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웃으며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 제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지금은 제 며느리로 살고 있다니. 민수가 아내를 다정하게 안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이런 비밀을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후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죠. 유전자 불일치. 안도와 동시에 더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이가 제 딸이 아니라면 그럼 누구의 딸이란 말입니까? 윤정은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35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다음 날 저는 윤정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혼란을 견딜 수 없었죠. 윤정은 망설이다가 결국 승낙했습니다. 35년 만에 단둘이 만나는 거였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카페. 윤정이 들어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 한강물만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내 딸이 아니라니. 그럼 누구 딸이야?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둔 비밀이 마침내 터져나오려는 듯했죠.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당신과 헤어진 날 너무 슬퍼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석진이가 위로해줬고, 단 한 번의 실수였어요. 석진이는 모를 거예요.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석진이와 윤정이. 그것도 우리가 헤어진 바로 그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윤정도 저만큼 아팠을 테니까요. 윤정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의 죄책감과 비밀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죠. 사실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긴 걸 알고 당신에게 갈 수 없었어요. 아이를 포기할 순 없었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윤정이 급하게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거짓말했는지, 왜 석진이를 수진이 아버지라고 했는지, 왜 사진이 없었는지,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의 세월, 엇갈린 운명, 그리고 이제야 밝혀진 진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지만 운명은 잔인하게 우리를 갈라놓았고 그 상처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윤정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만났을 때
3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죠. 우리 참 기구한 운명이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첫사랑의 아픔도 35년의 그리움도 이제는 모두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카페 구석자리였지만 우리는 주변을 의식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남매가 아니었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죠. 저는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혼자서 수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 없는 아이를 키우며 받았을 시선들, 혼자 감당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던 비밀. 수진이 혼자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구나.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죠. 슬프면서도 안도하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저 멀리 노을이 지고 있었죠. 35년 전에도 우리는 함께 노을을 봤었습니다. 그때는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이 있고 윤정은 딸이 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운명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시 이어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수진이와 민수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윤정을 위해. 아내에게도 평생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이니까요. 윤정아, 이제라도 우리 좋은 사돈으로 지내자. 아이들 행복하게 사는 것 지켜보면서. 윤정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35년 만의 만남이 끝나가고 있었죠? 카페를 나서기 전 우리는 서로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사라졌지만 대신 깊은 이해와 용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차를 향해 걸어갔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이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평온했습니다. 35년간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풀린 듯 했죠. 이제 저는 수진이를 진심으로 며느리로, 딸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진이의 딸이든 누구의 딸이든 이제 수진이는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